네, 몇 년 전부터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는 가해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네. 사실 아이를 키우시죠? 저는 이제 조카가 셋이라서 그 커오는 과정을 봤는데 요즘 아이들의 폭력성이 조금 하향 편준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부터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굉장히 크네요.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학교 폭력 추세가 저연령화는 맞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폭력 조사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추세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줄었던 학교 폭력 경험이 대면 수업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울기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언어폭력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SNS 등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비대면 소통은 늘고 공동체 경험은 적은 저학년이 욕설과 비속어에 더 민감하다는 분석도 있고 폭력적인 미디어에 더 빨리 노출된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이들이 좀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체구도 빨리 커지고 그 폭력의 강도가 예전에도 물론 어린아이들의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싸움이었는데 정말 이제 폭력이 됐다. 그래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 대책이 너무 처벌 중심이어서 교육적인 회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또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과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폭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1, 2학년은 학폭위 대신 별도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에선 이 시기에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보호자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항상 비슷한 문제일 때 나이, 학년 이렇게 나누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2학년과 3학년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외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도 엄연한 폭력인데 예외 규정은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나이가 아닌 폭력의 정도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들이 반복됐을 때 이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어릴 때 경험한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인격 형성과 뇌 발달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극복할 만한 자기의 정서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받아들이는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 아이의 무의식적으로 혹은 잠재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현재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빠져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정신과 전문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폭력은 딱 그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춰주는데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 측면에서 정책을 좀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